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 수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려했던 첫 2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우한에 고립돼 있던 우리 교민들도 전세기로 귀국했습니다. 검역을 거쳐 이제 아산과 진천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장욱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게 저희 뉴스 초반부에 들어온 소식이라서요. 오늘 368명의 교민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369명에서 1명은 중국 검역 그 과정에서 고열 때문에 걸러졌고요. 그리고 지금 12분이 항공기 내에서 증상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6분은 들어와서 또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예. 저희가 감시 체제 하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그분들이 바로 그 디텍션된 검출된 상황에서 예. 바로 격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저희가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증상이 있더라도 예. 비행기 안에서 뭐 2층으로 격리를 했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그리고 없다. 그분들이 지역사회로 퍼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격리 시설로 갈 거고 예. 거기서 증상을 2주간 예. 관찰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만 보면 그 안에서 들어오면서 12분이 증상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들어온 다음에 또 6명이 판명이 됐습니다. 예. 이 안에서의 감염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 안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좀 걱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 예. 이게 어차피 이제 비말이라는 부분이고 침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그 바이러스가 튀어가지고 예. 비말 속에 튀어가지고 주변에 노출이 됐다면은 주변 분들한테는 오신 분들한테 중에서 비행기 내에 타고 예. 계신 분들한테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 퍼뜨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상태고 그 같이 비행기 내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2주간 격리하면서 경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오늘 비행기에 탑승하고 계셨던 모든 분들은 앞으로 좀 정밀하게 추적 감시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격리 시설로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뭐 350분이 이제 그 아산에 200명 그리고 진천에 150명 이렇게 예. 1차로 이제 수용이 되는데 어쨌든 격리되고 뭐 밖에 나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슈퍼에 간다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아예 면회 자체가 금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역에서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역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사실 네. 가장 안전한 상황이고 가장 예. 최고의 수위의 어떻게 보면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예. 격리 조치가 예. 그렇다면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반대 목소리가 어제까지는 좀 높았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제 비말이라는 게 예. 지금 뭐 1m에서 많이 봐야 2m 내에 퍼지는 건데 네. 이것들이 그럼 그분들이 못 나가는 상황에서 건물을 뚫고 비말이 1m, 2m를 날아갈 거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 그렇다면은 이분들 가셔서 임시 시설에 이제 1인 1실 확실히 격리해서 화장실도 따로 쓰고 뭐 식사도 도시락으로 한다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의 교차 감염도 우려 안 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낮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노출이 돼야 되는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중에서 또 다시 격리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더 다른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 환자들로부터 전파가 돼야 되는데 전파 사슬 고리를 끊어놓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아마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내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을 들렸다 온 거야. 1차 감염자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지금 뭐 7명의 확진자 뭐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은? 지금까지 상황은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우한을 들려서 들어오신 분이고 저희들 감시 그러니까 방역 감시망 내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한 분이 이제 2차 감염. 2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2차 감염이란 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시망 내에 있었던 분이니까 운동 감시 하에 있었던 분이니까
저희들이 완전히 감시망 밖에 있던 제3자는 아니고 아니죠. 감시망 안에 안에 들어있던 있었으니까요. 사람이라서 예, 지금 이 병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면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 예. 지금 6번째 감염자는 3번째 그 예. 굉장히 동선이 넓었던 이 확진자하고 식사를 같이 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은 좀 밀접 감시자로 이 정도면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반 감시자, 그러니까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는 정도로 분리가 됐단 말이죠. 이건 왜 그랬던 걸까요? 아, 글쎄, 그 당시에 이제 역학조사관이 판단이 중요할 부분인데 아마 그걸 조금 간과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보통 우리가 보통 밀접 접촉이라고 한다면 어떤 밀폐된 공간, 어떻게 보면 방, 뭐 이런 비행기보다는 뭐 어떤 호텔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공간들이 좀 제한된 상태에서 1m 이내나 뭐 메르스 때는 2m까지도 보기도 했지만요. 네.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데 그 외의 부분을 이제 일상 접촉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사람, 한 공간에 큰 넓은 공간에 같이 있었던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일상 접촉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마 주관적인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그 감시망 내에서 발생하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밀접과 일반 접촉자의 차이가 이제 밀접 접촉자는 외출을 할 때마다 뭐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야 되고 일반 접촉자는 그냥 자유롭게 외부를 좀 다닐 수 있는 거죠. 예, 능동 감시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가 좀 정부에서도 힘들어 하실 부분이 인권이란 부분이랑 같이 관여돼서 문제가 자율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 갔던 경력이 2주 이내에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런 환자랑 접촉해가지고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가 격리를 해주시는 게 스스로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예. 본인이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호텔을 간다든지 어딜 간다 막을 길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주시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이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 2차 감염자가 한 명이지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은 높아진 상황이고요. 지금 3번 환자가 격리되기까지 굉장히 좀 동선도 넓었고 지금 7번째 환자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앞으로 3차, 4차 전염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아마 3차, 4차까지 나온다면은 정말 중국 사태랑 비슷한 사태가 예, 발생을 하는 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진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의식하고 그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국 갔다 와서 회사에 가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진단서를 갖고 와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황당한 예전에 신종플루 때랑 비슷한 황당한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상황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뭐 진단서 띄워와라.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시민의식 차원에서 것들을 좀 조율해 주시고 회사 같은 경우, 직장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출장 갔다 왔거나 뭐 이런 그 경우가 있으면은 2주간은 자가격리.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지금은 된다. 예. 중국이라는 그런 역학관계가 없으면 이 병을 진단할 수도 없고 이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는 우한에 갔다 온 사람이 이제 1차 감염자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2차 감염자. 근데 이제 지금 전혀 접촉의 동선이 없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일반이든 아니면 밀접이든 어쨌든 접촉자로 이 판명이 난 사람 중에서 환자가 2차 감염자라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3차, 4차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좀 더 그러니까 증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좀 그런 우한을 갔다 왔다거나 하시는 분은 좀 자가 격리를 어느 정도 해주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능동 감시라는 게 본인이 이제 일상생활을 한다고 어느 정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겠죠. 네.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보건소나 또 아니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근데 이렇게 저희 취재기자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럼 선별 진료전에 섞여가지고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 부분도 좀 경계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지금 또 하나 문제가 건강염려증 같은 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희가 중국 여행력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나 그거 아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아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지금 병원에 온다고 한들 예. 진단 내려줄 수가 없어요. 네. 여행력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고,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있었다. 그 부분은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시겠죠. 그분은. 그렇죠. 확인하러 예. 오셨다가 네. 더 그리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업무 로딩이 너무 많아집니다. 진짜 환자를 봐야 될 건데 그럼 불필요한 데 이제 소모되는 거고요. 지금 그럼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지 말고 일단 1339로 상의하셔고 상의를 먼저 보건소. 하는 게. 예. 그럼 지금 문제가 카카오맵에 선별진료소라고 해가지고 쭉 나왔어요. 예. 대학병원들 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사실 메르스 때도 겪었지만 대학병원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들 중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예. 예, 그때도 메르스 때도 그거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들이 환자를 한 곳으로 모았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를 그렇게 많이 펼쳐놓으면 이게 쫙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격리라는 거는 의료진의 격리라는 거하고 시설의 격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시설에서 선별 진료를 다 담당하고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국가지정 격리 병상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체계가 좋지. 대학병원에 오면 대학병원이 하루 왔다 갔다 온 환자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많으면 20,000명까지 되는 예. 데입니다. 자, 주의사항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 그 3번 환자와 6번째 환자 사이에 이 상황을 보듯이 뭐 밥을 먹다가 이번엔 전파가 됐는데 사실 뭐 우리 찌개나 탕을 많이 먹는 뭐 식사 예절 그러다 보면 비말 통한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즘 좀 외식하는 거 꺼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좀 주의사항 어떻게 주의하면 될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주의할 거는 일반인들이 아니시고요. 예. 지역사회 발생했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생 관련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손 씻기고요. 음식물을 같이 먹는 거는 조금의 문제가 있죠. 아마도 비말 감염이 누군가가 독감이 있으면 같이 먹다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왕이면 덜어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 위생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일단 정리를 하면 개인 기본 위생은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에 다녀오신 분과 뭔가 좀 역학 관계가 있는 분들은 알아서 조금 자가격리를 하면서 조심해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해 주시고. 그렇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데 좀 너무 염려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전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나친 불안도 또 예.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장호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